8번째 주제 중복조합 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중복조합이라고 하시면요, 조합이랑 비교를 해서 알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합은 NCR로 쓰고 우리가 중복조합은 NHR로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조합과 중복조합 둘 다 결국에는 조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우리가 알개를 선택을 하죠. 그렇죠? 알개를 선택한다. 뽑는다. 둘 다 괜찮습니다. 둘 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개를 선택하는 건 똑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조합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중복을 허락하지 않죠. 뽑은 거를 또 뽑을 수 없다는 얘기고요. 중복조합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복을 허락해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이렇게 5개의 문자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서로 다른 문자죠. 이 중에서 제가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3개를 선택을 한다. 3개를 뽑는다라고 하시면은 요거는 조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경우의 수는 10가지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걸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다.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다라고 하시면 이 경우에는 A 이렇게 A만 3개 뽑을 수도 있고 AAE로 뽑을 수도 있고 뽑은 거를 또 뽑아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OH3으로 계산을 할 수 있더라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는 방법도 제가 2가지로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처음에 알려드렸던 거는 막대기랑 공을 이용해서 알려드렸었죠. 그래서 요 5개의 문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막대기가 하나, 둘, 셋, 4개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쵸? 더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막대기 4개가 있을 거고, 그리고 3개를 뽑는 거니까 공이 3개가 필요하겠죠. 그럼 총 7개가 있고요. 요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자리가 있으면은 자, 여기서 막대기 놓을 자리 4자리를 선택한다라고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막대기 놓을 자리를 선택을 했다. 그 경우의 수는 7 컴비네이션 4죠.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공 3개는 알아서 여기에 나열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경우는 우리가 이 부분을 A, B, C, D, E라고 생각하면은 A가 하나 뽑힌 거고 C가 하나 뽑힌 거, D가 하나 뽑힌 거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다 라는 게 막대기랑 공을 이용한 접근 방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해줄 거는 막대기 놓을 자리만 놔주면 되고요. 물론 그냥 공 놓을 자리 선택해도 괜찮아요. 공을 놓으면은 나머지 자리는 알아서 막대기가 세워지겠죠. 따라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7C3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총 35가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막대기랑 공을 머릿속에 항상 넣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이거 거치지 않고 바로 접근을 하셔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NHR이다 라고 하는 중복조합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n과 r을 더했죠. 더한 다음에 1을 빼주고 컴비네이션 쓰고요. 요 r을 그대로 써줬죠. 요 공식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용을 하시면은 5 더하기 3 하면은 8이죠. 거기서 1을 뺀 게 7이 되고요. 요거 제가 7C4라고 했는데 어차피 7C4나 7C3이나 똑같죠. 그래서 3을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 그런데 그러니까 요거는 7C3으로 보면은 공을 먼저 놓은 거죠. 저는 막대기를 놨던 거고요. 똑같은 겁니다. 7C3, 7C4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 있더라. 따라서 요거를 바꿔주시면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죠? 조합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계산하시든 여러분들 편한 걸로 해주시면 되고, 그런데 머릿속에 요 막대기랑 공을 이용한 방법 정도는 넣어놓고 살아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복조합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중복조합 유형별로 자주 나오는 문제 정리하는 거를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너무 자세히 해버렸어요. 그 영상이 꽤나 긴데 보시면은 너무 자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타입 굉장히 세분화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선 이제 실전, 문제로 접근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 미처 하지 못했던 얘기들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14페이지 8번 테마 가보시면요. 30번부터 빨리 풀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필요한 개념들을 조금씩 추가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30번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3개. 서로 다른 사탕이라고 쓸게요, 그냥. 서로 다른 사탕 3개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주머니. 그쵸. 구슬이죠, 구슬. 빼먹을 뻔했다. 서로 같은 구슬이 7개가 있다고 합니다. 서로 같은 구슬. 그러니까 사탕끼리는 구분이 되죠. 사탕은 구분이 되는 거고요. 구슬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요거를 주머니 3개에 넣는데 주머니 3개가 구분이 안 되죠. 같은 종류의 주머니에 넣는다고 해요. 서로 같은 주머니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수록 이 서로 다른이랑 서로 같은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 서로 같은이냐 서로 다른이냐에 따라 어떤 거를 쓸지가 확 달라지죠. 이 상태에서요. 각 주머니에 사탕과 구슬이 각각 1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했죠. 보시면은 서로 다른 사탕 3개. 이것도 여기 주머니에 하나 이상씩 들어가야 되고요. 구슬도 하나 이상씩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거를 쓸까? 뭐 수녀를 써야 되나, 중복 수녀를 쓰나, 조합을 쓰나, 중복 조합을 쓰나 그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물론 지금은 제가 중복 조합 단원이니까 중복 조합 문제를 풀겠죠. 근데 이게 그냥 문제지에 봤을 때는 단원별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게 만약에 서로 같은 구슬 7개를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는 거면은 중복 조합이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섞여 있죠. 막 서로 다른 거 섞여 있고 서로 같은 거 섞여 있고 주머니도 서로 같죠. 우리가 중복 조합의 상황은 주머니가 서로 달라야 돼요. 그쵸?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는 거죠. 요거를 구분을 한다는 얘기는요. 막대기로 얘네들을 구분을 하잖아요. 그건 다시 말해서 A, B, C. 주머니가 서로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서로 같은 주머니면 중복 조합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 그 조 나누기라고 해서 분할 얘기를 했었죠. 그쵸? 조 나누기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서로 다른 사탕 3개.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서로 다른 사탕 3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요 서로 다른 사탕 3개를 제가 A 사탕, B 사탕, C 사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사탕도 주머니에 하나씩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씩밖에 못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서로 같았던 그냥 이렇게 생긴 주머니가 있어요. 이것들은 구분이 되지 않는 주머니입니다. 주머니 지금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된다. 뭐 달리 얘기하면요. 여기 순서 정해줄 수 없고요. 그리고 이름을 붙여줄 수 없습니다. 요런 서로 같은 주머니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서로 다른 사탕 3개를 주머니에 넣는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사탕이 들어가겠죠? A 사탕, B 사탕, C 사탕 들어가면서 주머니가 이제 어떻게 돼요? 구분이 생기죠. 이제 구분이 생깁니다. A 사탕이 들어간 주머니, B 사탕이 들어간 주머니, C 사탕이 들어간 주머니로 구분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순서라는 게 이제 존재하게 되고요. 이름이라는 거를 붙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럼 이제 요거는 서로 같은 주머니가 아니라 서로 다른 주머니죠. 서로 다른 주머니 3개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중복조합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 서로 같은 구슬 7개가 남았잖아요. 서로 같은 구슬 7개를 서로 다른 주머니 3개에 넣는 거. 요거는 중복조합의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요. 주머니 3개 있죠. 서로 다른 주머니 3개에다가 구슬을 넣는 거예요. 7개의 구슬을. 자, 그런데 여기서 구슬도 하나 이상씩 넣으라고 했죠. 그러면은 구슬이 지금 7개가 있는데 하나 이상씩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넣고 시작을 합시다. 구슬 하나, 둘, 셋 넣으면은 우리가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구슬은 4개가 되죠. 그래서 3H4를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럼 요거는 6C2니까 15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30번의 답은 15다 라고 하시면 돼요. 요거 내용 이해하시나요?
우리가 서로 같은 주머니면은 주머니 사이에 구분이 안 되니까 중복조합을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조나누기, 분할의 컨셉으로 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사탕 3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사탕을 넣는 순간 주머니에 구분이 생긴다.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주머니가 된다. 자, 그럼 서로 다른 주머니에 서로 같은 거를 넣는 거니까 이거는 중복조합의 상황이고, 그쵸? 구슬도 하나 이상씩 들어가야 되니까 넣고 시작을 하자. 3개를 빼주고 나머지 4개만 우리가 더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시면은 15가지가 된다는 거고요. 요 내용은 사실 제가 앞에 미리 실어놨어요. 어디서 실어놨냐면요. 여러분들 그 앞쪽 보시면은 6페이지 11번 보실게요. 6페이지 11번 보시면은 제가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을 3개의 모둠으로 나눈다고 했죠. 그쵸? 이때 모든 모둠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1명 이상씩 포함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처음에는 3개의 모둠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쵸? 모둠이 3개니까 그건 구분이 안 돼요. 이름 붙여준 거 아니죠? 그런데 여학생 A, B, C가 1명씩 그 모둠에 들어가면서 모둠의 이름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쵸? A 모둠, B 모둠, C 모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서로 같은 주머니였는데, 서로 같은 조였는데, 서로 같은 상자였는데 거기다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씩 넣어주니까 구분이 되더라. 이 컨셉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복조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좋은 문제였어요. 그러면은 31번 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뒤로 넘어가서 31번. 자, 31번은 같은 종류의 주스 4병, 같은 종류의 생수 2병, 우유 1병이죠. 자, 그러면 같은 것들을 넣는데 어디다 넣냐?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은 무조건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어도 무조건 사람은 서로 달라요. 자, 그러면 이거 똑같습니다. 사실 사람으로 서로 다른 사람 3명으로 하나, 서로 다른 주머니로 하나, 서로 다른 상자로 하나 똑같죠. 그래서 서로 같은 31번 서로 같은 주스 4병 그리고 서로 같은 생수 2병 우유 1병인데 우유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서로 같은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겠죠. 이거를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다. 그리고 괄호 열고 이것도 꼭 읽어주세요. 한 병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안 줘도 된다는 얘기죠. 중복조합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한 사람한테만 몰아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요 7병을. 그쵸? 그랬을 때 요 서로 같은 것들, 서로 같은 것들을 서로 다른 3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죠. 이게 중복조합의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서로 다른 3명 있으니까 3H 쓰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 한 번에 나눠주지 못하죠. 따로따로 나눠줍시다. 먼저 주스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생수 주고 그 다음에 우유 주면 되죠. 그럼 3명한테 주스 나눠주는 거 3H4고요. 그럼 다 나눠줬습니다. 생수 나눠줍시다. 3명한테 생수 2병 나눠주시면 되고 3명한테 우유 1병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죠? 주스, 생수, 우유. 자,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데 요 계산하시면 6C이고요. 요거는 4C이고 얘는 3C1이 되겠죠? 그러면은 15 곱하기 6 곱하기 3이다 라고 해주면 되고 답은 270이 되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중복조합을 연속적으로 적용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쵸? 이걸 한 번에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거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거 나눠주자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32번도 연속적으로 중복조합을 적용하는 문제예요. 네, 중복조합의 연속 적용이라고 해주죠. 흰색 탁구공 8개 흰색 탁구공 8개 그냥 이렇게 쓸까요? 탁구공 흰색이 8개가 있고요. 그리고 주황색 탁구공이 7개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 흰색 탁구공끼리랑 주황색 탁구공끼리는 구분하지 않겠죠. 서로 같은 거, 서로 같은 거. 아까랑 같은 구조예요. 자, 요거를
3명의 학생에게 나눠준대요. 그러면 서로 다른 3명이 있겠죠? 아까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죠. 그랬을 때 흰색 탁구공과 주황색 탁구공을 각각 1개 이상씩 갖도록 나눠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까랑 조금 다르죠? 자, 근데 어차피 똑같아요. 기본적인 컨셉은. 서로 다른 3명이 있고요. 서로 다른 3명이 있고 흰색 탁구공 나눠주는 방법은 3H8이 될 텐데 문제에서 1개 이상씩 가지라고 했죠. 그러면은 하나씩 주고 시작을 하면 돼요. 3명한테 탁구공을 하나씩 주고 시작하면은 빼기 3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건 5개니까 마찬가지로 흰색 다 나눠줬으면은 그 다음에 주황색 나눠주시면 되고요. 3명한테 7개 나눠주는데 역시나 3개는 미리 줍니다. 그럼 나머지 4개만 우리가 나눠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는 뭐 열심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3H5는 7 콤비네이션 2로 계산이 될 거고요. 옆에 거는 6 콤비네이션 2로 계산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3이 아니죠? 21이죠. 21이 될 거고 여기는 15니까 315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둘 다 중복조합을 연속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였어요. 이런 게 뭐 몇 개가 나오든 간에 그냥 쭉쭉쭉 늘려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흰색 꼭 나눠주는 게 주황색 꼭 나눠주는 거에 영향을 주지도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복조합을 만약에 뭐 처음 한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조금 느릴 수 있어요. 그럼 괜찮아요. 네, 그냥 한 줄 더 쓰시면 되고 어차피 뭐 저거 빨리 바꾸는 거가 뭐 그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단축시키진 않죠. 그래서 괜히 그냥 저처럼 암산으로 이러는 것보다는 한 번씩 그냥 더 써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제 머릿속에서 뭔 짓을 했냐면요. 3H5가 있죠. 그럼 2개 더하고 1을 빼면 7이죠. 근데 여기가 5잖아요. 그러면 7C2로 계산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머릿속에서 한번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3H4도 2개 더하면 더하고 1 빼면 6이죠. 그럼 6C4인데 이건 6C2랑 같잖아요. 그걸 하나 그냥 생략을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괜히 암산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씩 더 쓰세요. 암산하다 틀리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그냥 암산해가지고 315 쓰지 말고 그냥 21 곱하기 15를 하세요. 그러면은 315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암산하는 거 정도는 알려드려야겠다. 20은 20 더하기 1이잖아요. 여기다가 15 곱하면은 300에다가 15 더하는 거니까 315죠. 자, 뭐 별거 아닌 암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4페이지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중복조합 적용하는 거 확인을 해봤고요. 넘어가서 33번 가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중복조합 테마를 8번이랑 9번 2개를 잡았어요. 그리고 단일 테마 기준으로 문제가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그만큼 중복조합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평가원 수능 이런 거 봐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서 제가 조금 힘을 실어서 이쪽 문제는 좀 많이 실어놨어요. 그래서 문제들 어렵긴 하지만 쭉 한번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3번 갈게요. 같은 종류의 선물 4개, 요거를 4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준다. 이거 너무 뻔하죠, 이제. 그쵸? 같은 선물을 다른 사람들한테 준다. 그러면 이거는 중복 조합의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선물 4개. 요거를 서로 다른 사람 4명한테 주는 거. 서로 다른 사람 4명. 그쵸? 서로 같은 거를 서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이때 2명의 학생만 선물을 받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2명의 학생만 선물을 받는데요. 그럼 나머지 2명은 선물을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줄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텐데요. 보시면은 일단 2명은 받고 나머지 2명은 못 받는다고 했죠. 그러면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선물을 못 받을 친구 2명을 좀 정해줘야겠죠. 그렇죠? 서로 다른 사람 4명 중에서 2명을 정해요.
너희는 선물을 받지 못할 거야. 그래서 선물 못 받는 사람을 정해줍시다. 선물 못 받는 사람 선택. 그럼 나머지 2명은 선물을 받겠죠? 그쵸? 물론 선물 받는 사람 2명 택한다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4콤비네이션이 똑같죠? 자, 그럼 선물 못 받는 사람 2명을 택했으니까 나머지 2명한테만 선물을 주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2명이고요. 선물은 4개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시면은 답이 안 나오죠? 그쵸? 이거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죠? 여기서 무슨 오류가 있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 못 받는 사람 선택하는 거는 뭐 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중복조합을 쓸 때 뭔가 잘못했을 텐데, 그쵸? 잘못한 거 찾으셨죠? 이 2명의 사람에게 4개의 선물을 준다는 거 안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은 중복조합을 썼다는 얘기는 이게 못 받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한테만 몰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 B 2사람이 있을 때 선물 4개를 줄 때 A한테만 4개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B는 안 주고 A한테만 4개를 줘버리면 B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못 받는 사람이 3명이 돼버리죠. 문제에서는 2명만 받으라고 했어요. 2명만 못 받으라고 했는데 이 상황에서는 3명이 못 받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만 다 주니까. 그 경우를 제외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A, B 2사람한테 선물을 준다라고 했을 때 A, B 2사람한테 선물을 줄 때 얘만 다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얘가 다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 경우는 못 받는 사람이 3명이 됩니다. 그쵸? 그 2가지 경우만 빼주면 돼요. 그게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쵸? 그 2경우를 직접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4C2는 6이 되고요. EH4는 저거 5가지죠. 5가지에서 2가지를 빼니까 3가지. 곱하면은 총 18가지 경우가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게 푸는 첫 번째 방법,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어떤 걸 빼주냐면요. 여기서 몰빵이 되는 경우. 몰빵, 뭔가 단어가 저속해 보이네요. 몰아주기가 가능한 경우. 그래, 이렇게 씁시다. 몰아주는 경우. 이때는 선물 못 받는 사람이 늘어나 버리니까 저 경우를 빼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선물 못 받는 사람 선택하는 건 똑같아요. 너희 2명은 선물을 못 받을 거야. 그럼 나머지한테 줄 건데요. 나머지 2명한테 선물을 줘요. 그런데 못 받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일단 하나씩 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A, B 2사람 있으면은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씩 주고 시작을 하자. 그러면은 선물 2개 미리 줬죠? 그럼 나머지 2개만 이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4콤비네이션 2는 여전히 6일 거고요. 이 H2는 3C1이랑 같죠? 3가지가 되고 따라서 18이다. 경우는 당연히 18가지로 같습니다. 하지만 사고 방식이 조금 달랐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구한 다음에 몰아주는 경우를 빼준 거예요. 그쵸? 나중에 약간 사후 처리를 한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리 빼준 거죠. 그쵸? 미리 빼줬어요. 미리 하나씩 주고 시작을 한 거죠. 이 2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둬야 돼요. 이 33번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풀이, 이 첫 번째로 사후 처리하는 이 풀이랑 사전에 미리 문제를 없애버리는 이 풀이 2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반드시, 반드시. 그쵸? 자, 왜 그러냐? 34번 문제랑 35번 문제로 이 이유를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문제 구성이 약간 이런 식으로 빌드업이 돼 있어요. 이거 잠깐 옮겨놓고 시작을 할까요? 어차피 답은 냈으니까 솔루션 1은요. 요거 4콤비네이션 2에다가 2H4에서 요거 나중에 사후 처리해 준 거고 솔루션 2는 4명 중에 2명 뽑은 다음에 2H4 했는데 여기서 2개를 미리 주고 시작한 거죠. 자, 요거 지우도록 할게요. 요거 지우고 이제 34번, 35번을 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이거 보실 때 문제 안 푸신 분들이 있으면은 꼭 먼저 문제를 풀고 시작을 하세요. 이거
나중에 그냥 수업 먼저 듣고 나중에 풀어야지 하시면 도움 별로 안 되십니다. 요거는 몰아주는 케이스, 요거는 미리 주는 케이스. 자, 요거는 답은 18로 나왔으니까 1번 하시면 될 거고, 자, 그러면 34번 가도록 할게요. 34번. 서로 같은 8개의 공. 이런 거 보는 순간 이제 그냥, 중복조합 쓰겠구나 느낌 오실 거고요.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넣는다. 확실하죠? 그쵸? 너무 뻔하게 줬죠? 상황을. 서로 같은 공 8개. 같은 거고요. 그리고 다른 거. 서로 다른 상자. 이게 뭐 사람이나 상자나 주머니나 다 똑같다는 게 이제 느껴지실 겁니다. 빈 상자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네요. 빈 상자의 개수가 1이 되라. 그럼 서로 다른 상자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을 붙여주세요. 상자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요. A 상자, B 상자, C 상자, D 상자라고 합시다. 여기서 빈 상자가 하나만 생기래요. 그러면은 이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너 비어 있어 하면 되겠죠. 그쵸? 4C1이라고 줘도 되는데 그냥 4라고 쓸게요. 4. 요거는 빈 상자를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실제로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너는 빈 상자. 그럼 나머지 A, B, C 3개만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쵸? 나머지 3개에만 공 8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A, B, C 3상자에다가 공을 8개를 넣자.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빈 상자는 하나여야 돼요. 빈 상자 하나여야 돼요. 근데 이 3H8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A한테 다 주는 경우, B한테 다 주는 경우, C한테 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만약에 A한테 다 주면은 빈 상자가 3개가 생기죠. 그쵸? 아니면은 A랑 B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럼 빈 상자가 CD 2개나 생기죠. 이 경우들을 우리가 직접 없애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첫 번째 풀이처럼 빈 상자가 3개 생기는 경우 빼주고 빈 상자가 2개 생기는 경우를 빼준다 라고 했을 때 풀 수는 있겠죠. 그런데 힘들겠죠. 그 경우를 또 세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요거는 우리가 아까 했던 일단 나눠준 다음에 안 되는 경우 빼버리자. 이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는 있지만 힘들어요. 자, 그랬을 땐 뭘 떠올린다? 그럼 미리 나눠주고 시작을 하자라는 거예요. 미리 나눠주면 되지. A, B, C에다가 요 공이 지금 8개가 있잖아요. 공을 하나씩 넣어놓고 시작을 해요. 그럼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공, 남은 공은 5개가 되겠죠. 그래서 34번 같은 경우는 이 솔루션 2로 푸는 게 훨씬 합리적일 겁니다. 자, 미리 나눠주고 시작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시면요. 3H5니까 7C2로 계산이 되시겠죠? 그럼 7C2는 21이기 때문에 계산하시면은 84다. 요게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되시겠나요? 여기서 솔루션 1. 나중에 안 되는 경우를 빼는 게 왜 힘든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물론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빈 상자가 3개인 경우, 빈 상자가 2개인 경우, 이 경우를 다 빼면서 직접 한번 고생을 해보셔야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뼛속 깊이 깨달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34번의 답은 84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35번 같은 경우는요. 사과, 배, 귤 3종류의 과일이 각각 2개씩 있다. 사과 둘, 배 둘, 사과 둘, 배 둘, 귤 둘. 아유, 발음이 힘들다. 사과 2개, 배 2개, 귤 2개. 아이고. 물론 그냥 A, B, C로 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6개의 과일이 있는데 여기서 4개를 선택을 한대요. 그래서 2명의 학생에게 나눠준다. 서로 같은 사과 2개, 서로 같은 배 2개, 서로 같은 귤 2개가 있는데 이거를 적당히 4개를 뽑아서 서로 다른 2명한테 나눠줍니다. 그럼 이것도 뭐 중복조합을 쓰는 건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같은 종류의 과일은 서로 구별하지 않고 과일을 한 개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다라고 했네요. 자, 과일을 못 받는 애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몰아주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학생이 2명이 있으면은 A한테만 4개 다 줘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 경우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랬을 때 나눠주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게요. 사과 2개, 배 2개, 귤 2개잖아요. 여기서 4개를 뽑는데요. 그러면은 뽑을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죠. 그렇죠? 같은 종류의 과일이 2개씩 있는데 4개를 뽑는 거니까 어떻게 뽑을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 2개, 2개, 0개로 뽑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사과 2개, 배 2개, 귤 안 뽑아. 그렇게 4개를 뽑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2종류의 과일만 뽑는 거죠. 그런데 3종류의 과일만 뽑을 수도 있어요. 3종류의 과일만 뽑으려면은 2개, 1개, 하나로 뽑으면 되겠죠. 뭐 사과 2개, 배 1개, 귤 1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밖에 없죠. 어차피 한 종류의 과일만 뽑진 못하잖아요.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2개 아니면 2종류 아니면은 3종류인데 2종류로 뽑는 거는 2개, 2개 뽑는 거밖에 없고요. 3종류로 뽑는 거는 2개, 1개, 1개 뽑는 거밖에 없죠. 그래서 케이스 분류가 됐습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각각 구한 다음에 더 해주시면 우리가 찾는 답이 될 거다라는 거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자, 그럼 먼저 이렇게 할게요. 2개, 2개, 0개 뽑는 경우. 그러면은 어떤 거를 안 뽑을지 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 방법은 3가지죠. 사과 안 뽑아도 되고, 배 안 뽑아도 되고, 귤 안 뽑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일을 뽑는 거는 3가지가 될 거예요. 그쵸? 과일, 종류를 선택하는 방법이 3가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사과 2개랑 배 2개를 우리가 뽑았다라고 해볼게요. 사과 2개, 배 2개를 뽑았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얘네한테 나눠주시면 되는데 서로 다른 사람이 2명이 있죠? 나눠줘요. 사과 2개를. 배도 나눠줘야죠. 배도 2개를 나눠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거기 단 하고서요. 과일을 1개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없다라고 했죠. 여기서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과일을 못 받는 애가 없는 거예요. 과일을. 이거 3개 다 과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거 사과도 하나씩 받아야 되고, 배도 하나씩 받아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A가 사과 2개를 받고요. B가 배 2개 받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과일을 하나씩 받았으니까. 그쵸? 그럼 사과가 무조건 하나씩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은 답이 안 나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 나눠주는 게 아니죠. 미리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사과 나눠줬죠. 그리고 배 나눠줬죠. 그랬을 때 어떤 경우를 빼준다? 한 명한테만 사과나 배가 다 가는 경우를 빼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과랑 배가 A한테만 다 갔어요. 아니면 B한테만 다 갔어요. 2가지 경우가 있죠? 그거를 빼주는 겁니다. 사후처리죠. 뭐랑 같다? 솔루션 1이랑 정확하게 같죠? 몰아주는 케이스를 나중에 빼주는 겁니다. 일단 나눠준 다음에. 그쵸?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요. 2H2는요. 3가지 경우죠. 그래서 3 곱하기 3하면 9가 되고 씁시다. 9 빼기 2니까 7이죠. 21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거 2개, 1개, 1개 나눠줄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거 3가지 과일 중에 2개 선택할 거를 고르는 방법은 역시나 3가지입니다. 이것도 과일 선택 방법이 3가지죠. 자, 그럼 곱해줄 거예요. 이제 사과 2개, 배 하나, 귤 하나 뽑았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과 2개 나눠주는 방법은 역시나 EH2예요. 사과 2개 나눠주는 방법. 이거 미리 나눠주지 말자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쵸? 어차피 과일만 받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배는 1개밖에 없죠. 그럼 이거 굳이 뭐 H 기호 쓰실 필요 없죠. 이 배는 A한테 주든 B한테 주든 2가지 경우가 있죠. 마찬가지. 귤 하나도 A한테 줘도 되고 B한테 줘도 되죠. 그럼 2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뭘 빼야 되냐? 이 사과랑 이 배와 귤이 전부 다 A한테 가거나 전부 다 B한테 가는 경우를 빼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몰아주는 경우. 그쵸? 이 몰아주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빼주셔야 돼요.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중복 조합이기 때문에. 중복 순열도 마찬가지였죠. 한 명한테만 다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못 받는 애가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알고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거 나중에 안 뺐다고 나 실수했어.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것도 계산해 봅시다. 이거 3이었죠? 3, 4, 12에서 2 빼니까 10이고요. 3 곱하기 10 하면은 30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찾는 경우는 케이스 분류했었죠? 그럼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다시 더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럼 21 더하기 30 해서 찾는 경우는 51가지가 되겠죠. 자, 요게 왜 솔루션 2로 안 풀리는지를 느끼세요. 그렇죠? 왜 미리 나눠주면 안 되는지. 그렇죠? 얘는 왜 미리 나눠주는 것보다 얘는 왜 몰아주는 것보다 미리 나눠주는 게 편한지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문제 풀 때 뭐 어떻게 푸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써 있지 않잖아요. 네. 그 차이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문제 묶어놓고 같이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디니? 네, 35번은 51번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요 사과 2개, 배 2개, 귤 2개에서 4개를 뽑는다라고 했잖아요. 4개를 뽑는다라고 할 때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과일 6개에서 4개 뽑는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 얘기 드리면요. 이거 육시사로 뽑으면 안 되는 경우가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실 수 있겠죠. 과일 6개 중에 4개를 뽑는다 라고 했을 때 그 계산을 육시사로 하면 안 되는 이유 설명 가능하셔야 돼요. 왜 이게 안 되냐 라고 하신다면은 육시사 조합에서 요 n자리에 오는 거는 서로 다른 거예요. 보시면은 사과 2개가 서로 다르지 않죠. 같은 거 2개, 같은 거 2개, 같은 거 2개가 섞여 있잖아요. 이 상황에선 조합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시사를 이거 보고서 과일 6개 중에 4개 육시사 이거 쓰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쵸? 이렇게 직접 경우를 나눠 주셔야 됩니다. 같은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짚어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36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수업 시간에 제가 안 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 테마는 지금 멈춰야겠다. 생각보다 지금 설명이 빨라졌네요. 그래서 지금 8번 테마는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9번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